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영화와 친구가 되는 시간 시네마 퓨즈뷰의 박재홍입니다. 자, 오늘도요 친구 같은 영화 평론가 최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저는 영화 평론가 가장 부러운 직업입니다. 직업이 영화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항상 즐거우신가요? 늘 즐겁진 않죠. 어떻게 그래요? 그렇겠어요. 네네, 그렇군요. 뭐 영화를 보시다가 가끔씩은 이 영화 좀 힘들다 이런 영화도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 네, 머리와 가슴이 따로 노는 영화 음. 같은 경우는 참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네네. 비평을 해야 될 경우에 음. 힘들고 또 다른 경우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 너무 좋은 영화도 비평하기 어려운 친분이 있는 것 감독이 같습니다. 만들었을 경우 네, 그것도 그렇죠. 날카로운 비평하기 힘든. 네. 그렇군요. 저희 아나운서들도 보면 뉴스를 많이 전하다 보면 이 뉴스는 정말 하기 싫은데 그런 뉴스가 있습니다. 네, 그 같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자, 같은 공통점을 안고 또 오늘 영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오늘 소개할 영화는요 또 굉장히 묵직한 영화다. 또 저렇게 제작진이 저한테 설명해 줬는데 자, 어떤 영화인지 또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이슬람 지역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용서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영화 용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 간의 갈등을 다른 영화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대략적인 영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네, 팔레스타인 하면 보통 테러와 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죠. 네. 네, 그런 지역에서도 여전히 크리스찬들이 살아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고 또 그 지역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팔레스타인 땅, 뭐랄까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그러한 지역이죠. 또 가자 지구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그 가자는 이제 사사기의 삼손이 갔던 그 가자 지역, 그 가자 맞습니다. 네, 그 가자 지역 이야기, 팔레스타인 이야기인데, 자, 하나하나 영화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람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우선 팔레스타인 지역에도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점에 주목해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영화 속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 크리스찬이 그 일 때문에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네. 상황도 생기고요.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사람들에 의해서 남편을 잃거나 또 이스라엘의 군인들에 의해서 폭력을 당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네. 그분들이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용서를 실천하고 싶어 하는지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영화를 보면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또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주민증이 나오더라고요. 주민증이 네. 있는데 주민증에 그곳은 종교를 기록하게 돼 있고 네. 만약에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법원에 가서 신청을 해야 돼. 굉장히 까다롭고 또 폭력도 당하는 그런 상황이다. 네, 그런 게 그렇습니다. 영화에 나오더군요. 공식적으로 집계가 나오더라고요. 네네. 108명 예, 이렇게. 예, 예. 네. 당시가 2010년 상황이니까 바라기는 더 많은 신도가 늘었기를 네. 지금은 늘었기를 그런 마음을 해보게 되는데 자, 아무튼 영화를 보면서 또 재미있었던 또 관심이 있었던 것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에는 이슬람교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존을 잘 했다 그런 부분도 있더군요. 네, 영화 속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된 게 사실인데요. 그 지역에 그렇게 평화롭게 공존하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됐을까라는 점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살피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네네. 그런 면에서 이슬람 사회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근현대사를 특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 뭐 IS 문제가 굉장히 크게 사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두가 되면서 또 이슬람에 대한 공포가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슬람 타 종교에 대한 편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영화를 보시면 또 그러한 편견을 없앨 수 있는 또 그런 귀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무엇보다 영화 제목이 용서입니다. 자, 누구를 용서한다는 얘기냐? 그 얘기가 또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누가 누구를 용서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일 네네. 텐데요.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영화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얘기들을 중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의 시작 부분에 커다랗고 높다란 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렇죠. 이슬람과 팔레스타인의 어떤 분리장벽을 얘기를 하는데 네. 높이가 8m나 되고요. 그래요. 길이가 700km나 되는 이 장벽이라고 합니다. 네네. 여기 한 청년이 나와서 스프레이를 가지고 글씨를 쓰죠. 네, 이 청년이 아랍인 청년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다루고 있는 그런 주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용서한다라는 음. 개념만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화를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올해 우리가 살던 땅에 왜 왔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면서 계속 뿌리 깊은 2000년 동안 그 전해져 내려왔던 그 갈등의 뿌리를 보실 수가 있고 오늘날 현실에 존재하는 그 장벽을 통해서 여전히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화해, 뭐 유대인들끼리 화해는 뭐 할 수 있다. 또 무슬림 사이에도 화해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무엇보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그 군인들과의 화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사실 팔레스타인인에 의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박해를 받는 종교적인 얘기가 나오고요. 네네네. 그리고 중반으로 가면 이스라엘 군인에 의한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의 핍박 이야기가 나오고 네네.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핍박을 당했고 고통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서로 네네.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는 한데요. 네네.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런 회복과 음. 평화의 문제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다양한 갈등의 양상이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성경적으로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이 나오고 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또 이스라엘 사람들 시각에서 또 왜 팔레스타인들과 이렇게 뭐랄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가 또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렇게 폭력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런 부분도 영화 후반부에 3분의 2 지점인가요? 그 부분이 좀 설명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비교적 공평하게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사실을 다루려고 애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반대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스라엘인들의 고통이 먼저 다루어지고 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고통이 그들도 그럴 이유가 있었다라고 다뤄졌다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됐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다큐멘터리지만 이 영화가 스토리텔링의 방법을 갖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네네. 관점들을 잘 세워가시면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본인의 어떤 시각들, 관객들의 시각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화를 또 한번 비판적으로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두 시각을 균형적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저는 또 영화를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아이들끼리 모여서 또 수련을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서로 또 만나서 껴안기도 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그 장면 인상 깊게 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어떤 화해와 용서의 어떤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영화가 중점적으로 네.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가자 지구의 청년들이 이스라엘인들과 또 다른 세계 청년들이 모인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지고 네. 이스라엘의 크리스찬들과 메시아닉 주겠죠. 그들과 또 이슬람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지도자들끼리 함께 기도하고 네.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무엇보다 제목이 용서가 아니겠습니까? 영화 제목이.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 역시 용서의 종교이기도 한데 그 용서를 해하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용서가 말같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용서. 그렇죠. 예. 사실 용서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네네.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영화 속에서 많은 팔레스타인 크리스찬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어떻게 용서하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네네.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는 신비적인 체험을 기적 같은 체험이 있었어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네. 꿈에 나타나시거나 네네. 천사를 보거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만 봐도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극단적인 폭력 앞에서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네네. 예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 시대에도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오히려 됐던 것 같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지금 또 중동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접경 어떤 갈등 상황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도 국제기구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국가 간에서도 또 중재를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정말 필요하다. 그러한 갈등,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또 예수님이 그 땅에 임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이루셔야 되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모든 네. 사람에게. 네, 네, 근데 네. 사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네, 네. 성령님 일하시는 방법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네. 신비적으로 직접 나타나시는 것 이외에 또 예수님 보이시지 않고 사람에게 맡기신 영역은 없는지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만한 지점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게 제도적이고 어떤 국가적인 문제라면 그 일에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개입할 수 있을까 네네. 이런 진지한 고민들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또 영화 가운데에서도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네, 다 원망을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원망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자신이 내려놔야 되고 그 분노의 감정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야 된다. 깨닫게 됐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장면도 보게 됩니다. 네, 그런 고백 장면을 통해서 또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줄 평을 한번 해주실까요? 네, 용서는 거울이다라고 거울이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이 영화 자체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아주 먼 곳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물론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로 엮여져 있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북한과의 관계나 음. 남북 관계의 문제나 네, 네. 그리고 또 일본과의 역사의 문제나 동아시아의 문제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을지 네, 네. 그런 지점들을 좀 고민하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네, 네. 거울을 보듯이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하게 되었어요. 네, 이스라엘도 보면 1948년에 또 정부가 수립되면서 네. 우리나라와 비슷한 현대사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또 민족 간의 갈등이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우리와 역사가 유사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 용서. 우리는 무엇을 용서할 것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시사적인 포인트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역시 유대인 저술가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술 작품이라는 것이 비평과 해석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네. 오늘 작품 같은 경우에도 관객 여러분들께서 해석과 비평 작업을 스스로 해나가면서 계속해서 그 작품을 현재화하는 일에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네. 훨씬 더 의미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고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영화 그냥 보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한번 보시라. 그리고 또 평론가 입장에서 한번 영화를 보시는 것도 영화를 똑똑하게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함께 하신 분 영화평론가 최은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CBS 시네마 프리뷰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용서. 많은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처한 역사와 비교해서도 시사점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또 내가 용서할 부분은 무엇인가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 꼭 보시고 또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네마 프리뷰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